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사를 하는 횟수는 평균 6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거주 기간이 약 8에서 10년이고 고령층은 이사를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인테리어는 몇 번쯤 하게 될까요? 부분 인테리어까지 포함해도 평생 2에서 3회 정도, 전체 리모델링은 0.3회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언제 하게 될까요? 바로 삶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아이가 태어날 집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결심하셨고 곳곳에 아이를 위한 섬세한 디자인이 담긴 공간입니다. 기존에 살던 분들께서도 아이들이 있어서 거실이 늘 어수선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거실이었지만 아이들의 장난감을 제외하고도 TV 뒷면에 대리석, 그리고 반대편에 도배와 천장 도배, 몰딩 샤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시선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태어날 아이와 첫째 아이들을 위한 거실 공간을 지금처럼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라인을 정리하고 단정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벽체는 발페인트에 발레나 도장을 사용하여서 깊이감을 주었고요. 바닥은 추후에 아이 매트를 깔아도 부담이 없도록 강마루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거실에 TV가 없다는 점인데요. 요즘 육아하시는 분들에게는 TV가 또 하나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V라는 전자기기가 거실에 있을 경우에 굉장히 큰 디자인 요소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TV를 잘 보지 않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TV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실의 메인은 바로 이 장인데요. 고객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에게 많은 요청을 주신 부분입니다. 이런 장의 경우 보통 이제 여시게 되면 도어가 이렇게 90도로만 열릴 수 있는 게 단점인데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거나 다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첩이 90도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첩을 사용하여서 조금 더 깔끔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의 장점은 슬라이딩 도어처럼 한쪽을 열면 한쪽이 가려지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 부분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소엔 이렇게 열어두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손님이 오셨을 때는 또 깔끔하게 닫아놓을 수 있는 도어를 원하셨습니다. 이럴 땐 앞선 프로젝트에서 보셨듯이 메인 주방에 폴딩 포켓 도어를 사용하여서 가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폴딩 포켓 도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하드웨어 특성상 도어를 포켓할 수 있는 깊이가 아무래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실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문을 접어서 붙이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책장 정도의 필요한 깊이만 나오면서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이 충족될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 옆에는 거실 홈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홈바의 용도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제작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위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케어하는 어머님을 위한 디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부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 거실에 아기가 있을 경우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분유를 타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아기 용품들을 좀 더 놓을 수 있는 홈바 공간을 디자인하여서 분유를 탈 때마다 주방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탑층이라서 단열과 층고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바로 위가 옥상이어서 단열에 취약하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잡아서 단열 공사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천장은 배관이나 스프링쿨러가 지나가는 곳 외에는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최대한 층고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높였습니다. 이 우물 천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면에 부드러운 라운드 처리를 하고 간접 조명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폰 위의 벽등은 트림리스 벽등을 디자인하여서 벽면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기존 주방은 굉장히 협소한 디귿자 구조였습니다. 지금 도면과 비교해보면 주방은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나머지 공간은 식탁이 위치한 다이닝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는 두 곳이 없어서 주방 창 앞에 덩그러니 배치해서 사용 중이었어요. 지금은 4m 길이의 아일랜드가 있는 메인 주방이 완성되었고 뒤쪽 발코니는 세탁 기능은 빼고 오롯이 주방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주방으로 용도를 마쳤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주방이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리를 하고 정리를 반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메인 주방과 환기가 잘 되는 보조 주방으로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이 메인 주방에서는 수납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 비포 사진을 보시면 원래 이곳에는 발코니가 보이는 창이 있었는데요. 발코니를 보조 주방으로 바꾸면서 그 창문을 철거하였고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 양쪽에 모두 수납을 최대한으로 채워서 이 공간의 수납 공간의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양 옆에도 수납장이 있으면서 유리장을 디자인하여서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릇이나 용품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끝에는 홈바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렇게 도어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숨겨진 홈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도어 디자인을 보면 한쪽으로 열리도록 디자인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여닫이 도어로 디자인하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문이 쓰게 되면서 동선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 도어로 계획을 하여서 벽면으로 밀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4m 길이의 타지마할 세라믹으로 마감하였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강한 인상이 아닌 은은한 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정서적인 우드를 담아보았는데요. 이 주방을 디자인할 때 주방과 거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력벽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 거실에서 보이는 주방이 조금이라도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이 아일랜드 옆면에는 브론즈 유리를 사용하여서 공간을 더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그 옆으로는 보조 주방이 펼쳐집니다. 이 다용도실에는 큰 짐을 보관할 수 있고 보조 주방에는 소형가전이나 조리도구들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이쪽은 안방 욕실입니다. 기존 안방 욕실은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이 있는 구조였지만 작은 타일을 사용해서 더 좁아 보이고 실제 면적도 작았습니다. 저희는 욕실을 살짝 확장하고 1200에 600 사이즈의 타일로 시공하여서 훨씬 넓고 개방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원래 안방과 욕실은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 복도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안방 욕실도 벽 라인에 맞춰서 살짝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면대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2개를 시공하였고요. 이 아래에는 아이를 위한 수건거리를 숨겨서 설치하였습니다. 이 세면대 위에 있는 거울은 내면이 각을 이루는 거울들을 조합하여서 문양을 만든 거울로 이 공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는 휘에르 디페스코 천연드리석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공간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욕실은 투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 탑층이라서 이 화장실의 천장을 좀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윗집에 있는 배관이 아랫집 화장실에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탑층이기 때문에 위에 욕실이 없어서 배관 공간이 훨씬 더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높은 층고를 시각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금속 라인을 이용하여서 타일을 분리하고 투톤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실 뒤쪽에는 욕조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는 샤워 공간, 그리고 뒤쪽에는 양변기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양변기는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였고 샤워 공간은 유리부스를 활용하여서 개방감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욕조 하단 배수구는 지난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배수구는 꼭 있어야 되는 요소이지만 노출되었을 때 공간의 분위기를 조금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배수구를 감춰서 마감하는 방식은 욕실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은 공용욕실인데요. 저희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공 방식이 있어서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구조부터 살펴보면 기존에는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양변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시선도 답답하고 공간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변기의 위치를 옆으로 옮기고 원래 양변기 자리에 긴 세면대를 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세면대를 시공하게 되면 하부장 상판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게용품을 정리할 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가로폭을 최대한 길게 제작하여서 이 공간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조적으로 시공하는 이 벽체를 이번 현장에서는 폼 세라믹이라는 소재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방식은 벽체 두께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폼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게감도 있고 내구성도 충분히 좋은 자재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기존에 좁았던 샤워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여유있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이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집 전체 분위기와 맞춰서 따뜻하고 정서적인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 입구의 오른쪽에는 벤치를 제작하였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나 연세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벤치에는 저희가 하부 서랍장까지 제작을 하여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의 효율을 높였고요. 이 아래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 위쪽에 벽면을 보시면 좀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된 면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공간 전체를 감싸는 듯한 구조로 따뜻한 인상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관을 보시면 이쪽에는 매립등이 없죠. 저희가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공간만 매립등을 딱 하나만 시공하고 나머지는 다 간접 조명으로 맞춰서 현관부터 은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 도어 중에 하나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을 시공하여서 공간의 확장성도 높였는데요. 이러한 거울과 신발장 위에 띄어진 공간, 그리고 이 라운드 격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공간에 유니크함을 더합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의 경우는 투명 유리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 하단에 가로사리 하나 지나가도록 제작하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예 투명한 유리로 개방감을 최대한 살렸을 텐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이게 유리인지도 모르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을 이용하여서 이 문이 유리라는 걸 알리는 역할의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를 위한 집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일하다 디자인이었습니다.